전 감자이고요. 오픈 AI의 새로운 모델 O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픈 AI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라고 할 때 GPT-4o, GPT-4.5 혹은 GPT-5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네이밍으로 찾아왔습니다. 네이밍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GPT 모델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볼 예정이고요. 요 PPT 자료는 영상 하단에 자료실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O1이라고 하는 것 뭐냐? 챗 GPT의 새로운 모델이고요. 추론 능력, 리즈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까지 이거와 비슷한 모델은 연구하시는 분들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상용화에서 출시한 서비스는 아직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O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픈 AI에서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는 오픈 AI의 요 O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추론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왜 GPT-4, GPT-5, GPT-6 이렇게 아니라 O1이라는 다른 네이밍을 했느냐라고 하면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르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이런 것이 기존에 학습된 내용에서 최적화된 답변을 찾는 GPT 모델과 다르고 그래서 추론 능력을 가진 새로운 AI 모델이 O1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AI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고 시작하죠. 요게 챗GPT의 채팅 화면인데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모델을 바꾸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못 보던 게 3개나 생겼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로 작업하던 게 GPT-4o 요거랑 같이 있었던 GPT-4o 미니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GPT-4는 벌써 레거시 모델이 되었고 아마 곧 옵션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새로 생긴 게 바로 O1 프리뷰와 O1 미니입니다. O1 프리뷰가 붙었다는 건 O1이 정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1 프리뷰로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넣게 되면 기존에 없던 여기 생각 중이라는 게 뜨고요. 순식간에 쑥쑥 지나가서 5초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지리 교육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지리 교육의 방법을 찾는다 라고 해서 지가 5초 동안 생각해서 답을 내어줬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생각을 하고 지가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 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GPT-4o는 어떻게 답변했지?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요, 생각하지 않고요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프롬프트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는 크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GPT-4o 모델은 내가 질문을 하면 학습된 정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답변을 구성해서 저한테 쭈르륵 내준다. 그러나 GPT-4o는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준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O1의 가장 큰 특징은 추론입니다. 추론 능력이 뛰어난데 일단 어디에서 뛰어나냐? 사이언스, 테크놀리지,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매스매틱스 이걸 줄여서 STEM, STE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단계가 복잡해. 그래서 복잡한 단계로 생각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론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픈 AI O1의 핵심 기능은 그냥 추론을 엄청나게 잘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O1 모델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잡다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면 요 O1이 과거 프로젝트명이 스트로베리였습니다. 샘 알트만이 엄청나게 스포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큐스타라고도 불렀고요. 그게 발전이 돼서 스트로베리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불리다가 이렇게 스트로베리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켰죠. 엄청난 모델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GPT-5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스포했던 모델이 결국 O1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GPT-5와 O1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O1 모델은 뭐 O1, O2, O3 뭐 이렇게 나오겠죠? GPT는 지금 GPT-4가 나왔잖아요. 뭐 후에는 GPT 4.5가 나올 수도 있고 GPT-5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각각 발전할 것이다. 별개의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을 봤을 때는 2023년 10월까지이고요. 이는 GPT-4O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O1의 채팅창을 보시면 딱 메시지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GPT-4O를 보면은 이렇게 파일도 넣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GPT-3를 활용해서 외부 웹페이지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데 실제 O1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맛보기로 나와 있는 O1 프리뷰는 확장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 답변만 현재 가능하다. 자 이제 O1 얼마나 뛰어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수치를 본다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느낌적으로 야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시험에서 GPT-4O는 13.4라는 정답률을 보였는데 O1 프리뷰는 56.7 그리고 정식으로 출시될 O1은 83.3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코드 작성에 대해서도 퍼센타일로 봤을 때는 GPT-4는 11 O1 프리뷰는 62, O1은 89. 그러니까 코드 잘 짜는 사람의 1등이 100이라고 본다면은 89% 그러니까 대략 11등 정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석박사 과정 과학 관련 질문을 했더니 GPT-4O는 56.1, O1 프리뷰는 78.3, O1은 78. 좀 떨어졌네. 그리고 PhD 박사 과정에 속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69.7이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와 이제 지식과 관련돼서는 사람을 그냥 씹어 먹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벤치마크 결과도 있습니다. GPT-4O와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하늘색이 GPT-4O고요. 주황색이 O1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GPT-4O보다 O1이 높은 점수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그잼에서 잉글리시 랭귀지 부분 여기가 GPT-4O와 O1이 점수가 같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지금 보시면 다 O1이 훨씬 더 높은 점수들을 보이고 있죠. 방금 얘기한 걸 좀 정리하면 수학 능력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피아드 정확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100%라고 뒀을 때 O1은 83% 정도 되고요. GPT-4O는 13%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아 알 수 있는 건 정말 계산하고 추론하는 건 잘한다. 미국 올림피아드 예선에서도 상위 500명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일반 고등학생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런 실험을 해 주셨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한번 입력해 봤어. 얘가 이거 풀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송영광님이 하신 내용인데요. 30문항 중에 28문제를 맞췄고요.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게 O1 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몇몇 문제에서 틀린 게 나오고 있죠. 약간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거나 수학 엄청 잘 푼다. 프로그래밍 능력 일단 코드 경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100이라고 뒀을 때 89번 정도 되고요. GPT-4O는 11 정도 되니까 와 진짜 계산하고 추론하는 건 잘한다. 과학 지식 살펴보면 와 여기 보시면 O1 인간 일반인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지식에 대해서는 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O1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O1은 인간보다 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MMLU 벤치마크 종합지식 능력을 보면은
보시면은 O1은 92.3, GPT-4는 88.7, GPT-4O는 88.7. 인간인데 전문가예요. 인간 전문가를 봤을 때는 89.8. 그러니까 GPT-4O 역시도 사람을 엄청나게 앞서고 있지만 O1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게임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O1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현재 나온 모델은 O1 모델 중에 맛보기용인 O1 프리뷰가 나왔고요. O1 미니는 아마 정식 출시될 것 같아요. O1 프리뷰의 경우는 복잡한 추론 작업이 가능하지만 아직 완성 중에 있고요. O1 미니는 코딩에 최적화되고 더 작고 저렴한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O1 프리뷰와 O1 미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입력 출력 어떻게 하길래 추론 능력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의 이해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이해하고 완성도 높은 최종 답변을 얻기 위해서 추가 질문 답변을 지원자합니다. 추가 질문 답변하면서 생각을 해요. 제가 최대한 복잡하게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음식을 3박 4일 동안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 성인의 칼로리에 해당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을 포함한 요리를 추천해주고 각 요리의 칼로리를 알려달라 라고 하면 보시면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자기가 생각한 걸 다시 질문하고 생각한 걸 다시 질문하고 생각한 걸 다시 질문을 해서 18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물었던 아이들에게 지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건 5초밖에 생각 안 했는데 얘는 18초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요렇게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네 요렇게 제안을 해 줬습니다. 일단 딱 보니까 맛이 없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서 첫 질문과 최종 답변 사이에 O1 스스로가 생각하고 수많은 질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요 질문을 했더니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아까 지리 문제는 5초 동안만 생각했지만 방금 문제는 18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약간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까? 그래서 뭐 60초 이상 생각하게 만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면서 사용자의 질문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 이런 답변들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GPT-4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답변을 쭉 해줍니다. 근데 답변은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한 질문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종 답변을 위해서 질문 답변을 반복하기 때문에 간단하든 복잡하든 무조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입출력은 이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턴에서 질문을 입력하면 얘가 추론을 해서 답변을 줘요. 그걸 다시 두 번째 턴에서 추론한 답변을 넣어주고 이걸 다시 추론하고 아웃풋 넣고 세 번째 턴에서 또 이것을 입력해서 추론하고 답변을 해주는 이렇게 생각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럽게 비쌉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이 O1 프리뷰죠. 1밀리언 토큰의 입력은 15달러이고요. 출력은 60달러입니다. 이게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심지어 GPT-4O랑 비등하거나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비교했을 때도 와 차이가 엄청 나고요. 이게 지원자 질문 답변 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O1 미니 같은 경우는 O1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랄 라지 2랑 라마에 비등할 정도로 저렴한 모델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O1 미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O1은 굉장히 비싼 모델이다. 그럼 돈을 어디서 많이 쓰지? 라고 봤을 때 추론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씁니다. 보시면은 전체 토큰에서 O1 프리뷰는 추론이 72%, O1 미니는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나가죠.
제가 퍼플렉시티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입력은 15, 출력은 60. GPT-4o는 입력은 5달러, 출력은 15달러. 특히 출력 가격이 더럽게 비싸다. 그래서 O1은 진짜 비싼 모델인데 O1 프리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GPT-4o보다 입력 토큰은 3배, 출력은 4배 비싸고요. O1 미니는 GPT-4o보다는 저렴하지만 GPT-4o 미니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얘는 뭐 나름 경쟁력이 있지만 얘는 상용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얘를 돈을 더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돈과 시간을 때려 넣으면 성능이 좋아진다 입니다. 왼쪽표는 학습 시간이거든요.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정확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테스트 타임인데요. 테스트 타임도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냐? O1 모델은 결국 돈으로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테스트 시간과 학습 시간을 많이 한다 라는 것은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시간과 GPU를 많이 쓸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자, 그런데 이 GPU 대략 얼마쯤 할까요? 제가 퍼플렉시티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H 시리즈와 A 시리즈의 GPU 가격을 표로 만들어 알려줘. 달러와 원화로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와우, H100 보시면 4,050만 원이네요. 하나가. 와, 그렇습니다. 라마 3.1을 돌리는데 H100이 몇 개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추정이긴 한데요. 보시면 40억, 68억, 와우, 70빌리언인데도 돈이 이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는 진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성능이 올라가. 그러니까 투자가 곧 성능입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완전 투자가 성황리 이루어졌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투자가 곧 성능이야. GPU를 많이 구매해야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수 있고 컴퓨팅 파워를 확보해야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다 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쩐의 전쟁입니다. 투자금이 풍성한 오픈 AI만이 이런 모델을 연구가 아니라 실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모델로 만들었던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구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해봅니다. 자, 그런데 추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보시면 18초 동안 생각해서 지가 생각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요. 아니, 이 생각은 어떤 프롬프트로 네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오픈 AI에서는 알려줄 수 없어. 이거 독특한 기술이거든. 추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아. 네가 만약에 이거를 해킹하려고 챗GPT에 계속 이런 질문들로 뚫으려고 한다면 O1 못 쓰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픈 AI만의 독특한 기술인데 이게 뚫리게 되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모델들을 만들기 때문에 추론 과정 공개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오픈 AI는 우리의 기술들을 공유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오픈 AI 한계 한번 알아보면요,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요 그래프 보여드렸죠? 너무너무 더럽게 비쌉니다. 아니, 우리는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챗 GPT 플러스 요금제에서 쓸 건데 이게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냐면 한도가 빡빡하다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O1 프리뷰는 주당 30개의 메시지, 질문 답변만 할 수 있고요. O1 미니는 주당 50개의 메시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도 O1을 쓰기 빡세지만 챗GPT 유료 구독자들도 굉장히 빡빡한 상태에서 현재 쓰게 됩니다. 뭐 후에는 여러가지 최적화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주당 메시지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비싸니까 굉장히 한도가 빡빡하게 주고요. 그리고 느린 속도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추론해야 되는 문제는 뭐 느린 거 이해합니다만은 오늘 중국집에서 뭐 먹을까? 이런 것도 지 혼자 추론하고 생각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질문의 추론 과정이 강제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답변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확장성이 낮습니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엔 프리뷰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되는데요. 확장 기능이 없어서 좀 다양한 걸 시도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확장 기능이란 웹 검색, 웹 문서 유튜브 분석, 외부 파일 분석,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미지 생성, 그리고 우리가 맞춤으로 GPT를 만드는 맞춤 GPT까지 이런 것들을 못한다 라고 하는 오픈AI O1 모델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롬프트 작성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프롬프트 제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또 제 강의의 많은 부분도 이 프롬프트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프롬프트 방식과 O1의 프롬프트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부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종말 할 것인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프롬프트가 간단해야 O1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리 자세한 안내를 안 해줘도 되고요. O1한테 주는 명령이 명확해야 얘가 잘 이해하고 잘 답변을 해줍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짜서 얘한테 주면은, 즉 사용자가 난 이런 답변을 받고 싶어 라고 하고 얘한테 주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보통 쓰지 말라 라고 하는 게 퓨샷 프롬프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요렇게 답변해 주세요 라고 넣는 거. 요런 거 있죠. 너 출력은 요렇게 해주고 톤 앤 매너는 어떻게 하고 요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넣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단계별로 생각해라. 추론 내용을 설명해라. 이렇게 추론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O1이 작동하는데 뭔가 성가신 거 넣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프롬프트는 간단하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메시지로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몇 단계로 해라. 이런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안 돼. 생각의 방법을 지정하거나 단계별 프롬프트로 2단계 몇 단계로 해라. 혹은 예시를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안 된다. 그리고 명확성을 위해서 프롬프트 사이에 이렇게 주석 표시를 넣는다거나 혹은 따옴표 3개를 통해서 뭔가 모델이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시했구나 라고 하는 명확한 구분을 넣는 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그리고 저녁에 할 일을 모두 정리해줘.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지시하는 거야 라고 하고 프롬프트 넣고, 여기는 예시야 라고 넣고, 이렇게 뭔가 주석을 넣는 게 좋다. 여기도 회의 자료를 준비해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건 내가 지시야. 너 회의 자료 정리해야 돼. 그리고 요건 질문이야. 이렇게 프롬프트가 복잡할 때는 어떤 부분은 어떤 건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챗GPT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O1 언제 쓰느냐? 요 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요 표는 O1 프리뷰와 GPT-4O를 비교한 겁니다.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넘는다. O1 프리뷰의 성능이 좋고요. 요 선을 넘지 않는다 라고 하면 GPT-4O의 성능이 좋은데, 전문적인 글쓰기 혹은 텍스트를 수정하는 건 O1이나 GPT-4O나 비슷하거나 GPT-4O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텍스트로 된 컨텐츠를 자주 만드시는 분들은 뭐 굳이 O1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혹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선을 넘어서 막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O1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 데이터 분석, 수학적 계산 요 영역에 속해져 있으신 분들은 O1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수학과학 O1 쓰는 게 좋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컨텐츠 생성, 텍스트 쓰고 카드 뉴스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것들은 비교적 고급 추론이 필요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속도가 빠른 GPT-4O가 좋죠. 한도도 많으니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O1은 오래 걸리지만 GPT-4O는 엄청 빠르죠. 근데 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모델 선택 부분에서 자동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지가 알아서 모델을 선택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답변은 무슨 모델로 만들었지?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4o라고 있죠. 그러면 GPT-4o로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 아래 화살표 눌러보면 다른 모델로도 출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난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챗GPT의 자동 옵션 사용해 주시면 되고, 사용자가 목적을 정확하게 안다 라고 한다면 GPT-4o를 선택하신다거나 O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프롬프트 작성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딩부터 수학, 과학 이렇게 뭔가 복잡해, 이런 경우는 단순한 프롬프트가 유리한 거죠. 사람 보고 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건 넣어, 너 생각하지 마, 이런 거 있죠. 저는 이런 얘기 군대에서 많이 들었는데, 생각하지 마,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차후에는 에이전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질문 답변이 끝이지만 질문 답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이 외부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이전트로 발전할 첫 발을 내디뎠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게 오원은 돈 엄청 투자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물론 기술력도 있겠지만 기술력 이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경쟁 업체와의 차이를 더욱 벌렸다. 그리고 오픈 AI는 이로써 LLM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20라고 하는 비용에서 가장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줬지만 더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 지배자로서 매우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다. 불행과 다행, 일단 복잡한 문제는 단계별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보여주면서 결과는 더 좋은 걸 냅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일반 상식은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뭐 이 부분도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복잡한 문제는 O1에게 시키고 너희들은 창의력과 상식 부분만 신경 써라 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무서운 경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먼, 생각하지 마. 복잡한 거 네가 생각해서 적으면 답변이 더 구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원하는 것만 넣어, 요런 느낌이고 인공지능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픈 AI의 O1 모델에 대해서 요러모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봤고요. 혹시나 요 강의 자료 필요하다 라고 하신다면 제 영상 하나에 남겨놓은 자료실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